자, 이어서 한번 봅시다. 자, 드디어 미분법의 활용. 유형 몇 번이야 이거? 유형 3번으로 왔습니다. 우리 미분법의 활용. 짱 어려운 미분 파트로 이제 왔습니다. 미분 1이라고 그냥 편의상 좀 적고 들어갈게. 이게 미분 문제인데 다 하나같이 어려워요. 다 하나같이 어렵고 너무 중요한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그냥 기본 문제도 내가 다 꼼꼼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기본 문제 2번을 보시면 이것도 꽤나 어려웠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학생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극대극소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고, 얘가 지금 X좌표의 범위가 나와 있는 걸 봐선 우리가 얘를 당연히 요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 아, 이거 근의 분리로 들어갈 것 같다. 근의 분리라는 건 우리 고1 때 배웠던 내용이죠. 얘가 또 결합이 될 것 같고 충암이 이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내 지론이야. 그럼 일단 극소와 극대를 볼 거니까 얘를 미분해야겠죠. 당연한 사고 과정이야. 얘를 미분하시면 x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에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야. 그러면 요 식을 보고 가만히 있으시면 또 안 돼. 딱 보면 이거는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인수분해가 가능해. 그럼 그냥 두지 마시고 당연히 뭐 하셔야 돼? 그렇죠. 조립제법을 하셔야지. 딱 보니까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되겠네. 그러면 조립제법을 진행합시다. 조립제법을 1, a 더하기 1, 0 마이너스 a라고 두고요. 제가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조립제법을 진행할게요. 조립제법을 진행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F'이 인수분해가 되거든. x 더하기 1에다가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a의 꼴로 나와. 그럼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극대가 있고요. 극소가 2개 있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3개 있다는 거고 그냥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거야. 그럼 봐봐. 알파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가 뭐가 되겠니? 알파가 될 수밖에 없고요. 베타랑 감마는 여기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상황을 보면 이런 느낌이거든. 지금 요 2차 함수가 있는데요. 요 2차 함수가 있는데 0과 3 사이에서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지. 이해될까? 이렇게 가져야 돼. 그래서 여기가 베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감마가 되시겠죠. 그럼 결국 2차 함수, 그러니까 2차 방정식, 함수와 방정식 관계에서 근의 분리로 들어간 거야. 그럼 끝났어요. 일단 얘가 두 실근을 가져야 하니 판별식부터 때립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때릴게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4의 a가 0보다 크다가 될 거니까 여기서 범위값이 하나 나오겠네. a가 어떻게 되니?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나왔어. 이거는 반드시 둘 중 하나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야 두 실근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두 실근을 보장시켜 놓고 이제 우리 뭐 할 거야? 여기서 범위 제한을 시킬 거예요. 범위 제한. 글씨가 왜 이럴까? 그지? 좀 똑바로 적을게요. 범위를 제한시킬 거야. 괜찮으시죠? 범위를 제한시킬 거야. 어떻게? 0을 넣었을 때 양수값이고 3을 넣었을 때 양수값이니까 여기다 때려 넣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셔야 되니 a가 0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을 넣어보면요. 2a 더하기 9가 2a 더하기 9가 0보다 크다가 나오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다가 나오시겠네. 괜찮나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다. 그럼 봐봐. 여기 지금 a가 0보다 작고요.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커야 돼. 그럼 공통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9부터 0까지죠. 마이너스 2분의 9부터 0까지야?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 이 범위는 탈락이야. 동시에 만족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얘와 유니온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와 겹치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으니까 따라서 얘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시고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고 결론을 지어주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기본 문제 치고 꽤나 생각할 게 많았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짚고 가자. 괜찮죠? 자, 5번 봅시다. 5번은 어려운 문제라서 내가 짚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이 표현을 보고 이거 테일러를 좀 떠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이 식을 정리를 하면요. 1번 결과가 이게 나올 것 같아. F의 A가 1이다. 그 다음 F 프라임 A가 3이다. 그럼 이 순간 이미 테일러의 요건은 다 만족을 한 것 같아. 그러면 우린 지금 A를 찾아야 되거든. A만 찾으면 상황 종료인데 요 조건이 나와 있잖아. 그럼 얘를 차분히 밀게요. F 프라임 A에다가 접선식 세우고 있는 거야, 쌤이. X-A에 더하기 FA를 할 거고 이거에 접선의 Y절편이 4라고 하셨으니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 F 프라임 A는 3이라며. 그러면 마이너스 3A에다가 FA 1을 더한 것이 4예요 라고 하면 A가 그냥 마이너스 1이 자명하게 나오겠죠. 괜찮나요? A 마이너스 1 나왔어. 그럼 끝났네. 자, 테일러로 밀게요. 그냥 마이너스 1이 주인공이니까 F는 X 더하기 1의 세제곱에 좀 밑에다 적을까? 여기다 잘 안 보이려나? 여기다 적자 그냥. F의 X는 X 더하기 1의 세제곱에 2차 항계수는 내가 모르고요. X 더하기 1의 제곱에 1차 항계수가 얼마였어? 3이었죠? 더하기 3에 X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1을 붙이면 fx 결정이죠. 근데 우리가 안 쓴 조건 f의 0입니다 라는 조건만 여기 엮어내면 a가 나올 거예요. 계산을 생략하자. a가 얼마가 나오냐면 내가 계산해왔거든. a가 마이너스 5가 나와요. a가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요건 그냥 테일러를 우리가 사용해서 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내림차순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리고 카메라에서 소리가 나지? 네, 이어서 미분법의 활용 보도록 합시다. 미분법의 활용들의 문제가 여러분이 풀기에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여러 가지 솔루션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미분법의 활용까지는 이제 영상이 전체 공개일 거고요. 그 뒤부터는 아마 일부 공개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점은 참고 바라고요. 뒤에 파트에 대한 제 해설이 좀 궁금하다면 그 대치코민 학원으로 여러분 문의를 직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7번 문항. 이게 제 기억상 수능 문제죠. 재작년 수능 문제인데 되게 기념비적인 문제예요. 되게 좋은 문제고, 일단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을 거니까 0,0에서 접선을 그었대. 그럼 뭐 이렇게 그었나 봐. 그리고 접선을 그어서요. 지금 3차함수 위에 단일 교점이랑 만났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무엇을 하셨대? 접선을 내리셨대. 그럼 뭐 상황 자체가 요런 거야. 3차 함수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못 그려 이거. A를 모르잖아. 이거 그릴 필요가 없거든. 모르면 그냥 안 그리면 돼요. 그러면 이 정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 봐봐봐. 우리 이 정도는 숙달이 되었어야 돼. 지금 O에서 접선을 그었어? 그럼 얘 위에 점? 근데 3차 함수의 도형의 합은 불변. 그러니까 합이요. 그래서 합이 얼마니 얘들아? 합은 A야. 합은 A니까 우리가 바로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요 정도는. 여기가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A, 로 일단 시작하는구나 이거야. 그럼 여기까지 딱 놔두고, 근데 상황이 심상치 않아. 왜? 0에서의 접선? F' 0인데 0,0을 지난다고? 그럼 얘는 Y는 AX 꼴일 건데 F' 0은 1차항의 개수니까 그냥 2라고? 그럼 얘 뭐야 이거? 파랭이가 얘들아 뭐라는 거야? 파랭이가 Y는 2의 X라는 거네. 다 끝났네? 그럼 2분의 A를 여기 3차 함수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여기 A야.
괜찮나요? 문제에서 여기를 A라고 하셨고 여기를 B라고 하셨어. 그럼 뭔가 거의 다 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점 A라는 점은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 뭐라고?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 그럼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돼요? 당연히 원주가 90도가 떠올라야죠. 이건 기하 정보죠. 이건 기하 정보. 여기가 90도라는 거야. 그럼 이게 끝났거든. 지금 구하는 게 OA에서 OA 곱하기 AB야. OA 곱하기 AB. 근데 이거 OA를 점과 점을 해서 또 AB를 또 점과 점을 해서 가는 게 선생님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 내가 여기 Y좌표 아는데. 근데 기울기 아는데. 이거 물론 사선 길이로 그냥 밀어도 됩니다. 사선 길이로 밀어도 충분해요. 충분해.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가볼게. 여기를 수세 발이 내린 걸 H라고 하면요. 잘 들어. OA 곱하기 AB라는 건 결국 넓이잖아. 2분의 1이 생략됐지만 그러면 OB에다가 AH를 곱하면 되겠죠. 얘는 OB에다가 내가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OA 곱하기 AB잖아. 여기 잘못 적었죠? OA 곱하기 AB인데 얘를 뭐로 바꿔 쓰겠다고? OB 곱하기 AH로 내가 바꿔서 풀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선 길이로 푸셔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럼 잘 봐봐. 여기가 2분의 A고 여기가 A야. 그치? 여기 기울기가 2짜리였는데 수직이니까 노란색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야? 그러면 봐봐봐. 여기가 A였으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2의 A가 돼야 돼. 선생님 그림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아? 여기 2A가 돼야 돼. 그럼 다 나왔네? 내가 구하고 싶은 정답은요. 뭘 할 거라고? OB 곱하기 AH를 할 거니까 OB는 얼마야? 2분의 5의 A고요. 곱하기 AH는 얼마니? A죠. 그럼 내가 결국 구하는 건 2분의 5에다가 A의 제곱이 되실 것 같아. 괜찮죠? 자, 2분의 5에 A의 제곱이야? 선생님 그럼 A 제곱만 뽑아내면 끝이네요? 맞아요. 안 쓴 정보가 뭐니? 안 쓴 정보. 2분의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거니까 얘가 F였으니까 미분해서 2분의 1을 집어넣을게. 자, 얘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3X제곱에 더하기 2AX 그 다음 더하기 2가 나올 건데 여기 2분의 1을 넣읍시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니? 4분의 마이너스 3A제곱 여기가 A제곱 그럼 4분의 1A제곱 4분의 1에 A제곱 더하기 2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맞지? 나 계산 잘못한 거 아니지? 이상하던데? 뭐가 이상한 거지? 뭘 잘못 적었나? 불안감이 엄습해. 2분의 A 4분의 마이너스 3A제곱 더하기 A제곱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아이고야. 저번에 했던 NG를 또 반복했네. 씨발. 이거 합이 A인데 여기 왜 갑자기 2분의 A로 잡는 거야 선생? 그지? 아우 미안해요. 얘들아 미안해. 미안해. 다시 A, 2의 A라고 가셔야 되고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다시 적을게. 아니 이거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좌표를 잘못 적었어. 미안해. 다시 여기를 싹 지우고요. 미안해. 자 여기를 뭐라고 하면 돼? A라고 할 거고요. 여기 2A라고 할 거고요. 여기는 4A가 되겠네. 아 뭔가 아까 내가 계산한 거랑 다르더라고. 그래서 따라서 답은요. 5A에다가 2A를 곱한 거니까 10에 A의 제곱이 되겠죠? 괜찮니?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F'A가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만 쓰시면 되니까요.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에다가 a를 집어넣을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에다가 2가 넘어갈 거니까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2가 넘어갔어. 요 정도는 암산하자. 마이너스 2분의 5니까요. a 제곱이 2분의 5네. 아하. 그래서 따라서 10에다가 2분의 5를 곱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정답을 25라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 괜찮죠?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게 깔끔한 문항이 아닌가 싶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뭐 정도 그다음 뭐 원에서 기울기의 밑변물의 높이 정도만 쓰이면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8번 문항 한번 봅시다. 8번. 지금 F는 말이야 최고차항이 A인 2차 함수인데 얘를 미분을 했대. 그러면 당연히 최고차는 얼마겠어? 2A일 거고 1차 함수일 거야. 그러면 근데 축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런 느낌일 거야. 얘가 요렇게 있고 똥똥똥똥똥 해서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를 미분을 하시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이너스 1이 그대로 붙겠죠. 얘가 F고요. 얘가 F의 프라임이야. 그럼 이거는 개껌인데 최고차항이 2A에다가 마이너스 1,0을 지나니까 x 플러스 1이라고 여러분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4x제곱 플러스 5 사이에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부등식을 어떻게 해야 돼? 뿔마로 풀 거잖아. 그러면 f 프라임이 4x제곱 더하기 5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를 붙인 놈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림을 그려야지. 그림을 그리셔야 돼. 자, 가봅시다. 그림을 대강 그려서 4x제곱 플러스 5는 한 요쯤? 요렇게 올라가는. 얘는 정확히 뭐야? x축 대칭이죠. 요렇게 있는 거야. 자, 얘는 미안해. 기침이 많이 나오네. 마이너스 1,0을 무조건 지나야 되는데 A의 최대값을 구하래. 근데 A는 역할이 뭐야? 기울기야. 그럼 기울기가 최대가 된다는 건 당연히 경계지점인 접선을 관찰을 하셔야겠죠. 그럼 뭐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잠깐만, 이거 뭐가 이상한데? 축이 마이너스 1이라고? 1 아니었어? 축이 1이죠. 그지? 오늘따라 NG가 많아 이게. X에 마이너스 1이야. 미안해. 뭐 이상한 거야 이게. 1이죠. 문제를 바꿔 풀고 있어 자꾸. 자, 이렇게 되면 1에서 접선을 끄었대. 최대가 돼야 되는데? 그럼 잘 봐봐. 여기서 내가 접선을 만약에 이렇게 긋는다 치면 기하학적으로 이게 통과할 수밖에 없거든. 이러면 얘를 만족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엄밀한 친구들은 직접 식으로 확인해 보면 돼요. 근데 어쨌든 안 돼. 그러면 얘랑 뭐 할 때? 요 친구에서 이렇게 접할 때, 그러니까 1이고요. 여기서 접할 때가 최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이거보다 조금 더 커지면요. 요렇게 되니까 뚫리거든. 뚫리면 안 돼. 이거보다 작은 거 당연히 괜찮죠. 작은 거 당연히 괜찮아. 아, 그래서 이때가 맥시멈이겠구나. 요 정도 생각이 들면은 훌륭한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밑에 2차 함수랑 얘랑 뭐 한다? 접한다. 우리 고1 수학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 밑에 적을게.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5는 2ax 마이너스 2a. 요 방정식이 뭐 한다고? 접한다고? 그럼 판별식 D는 0 쓸 거야? 그러면 이걸 여기다 싹 다 넘겨 얘들아. 4x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5는 0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판별식 D는 0을 갈길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적어왔어. 알겠지? 판별식을 갈기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a 더하기 10에다가 a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 근데 누가 봐도 a는 양수야. 문제에서도 양수라고 안 하셨네. 양수라고 안 하셨고 누가 봐도 양수죠. 그래서 a는 우리가 그냥 2라고 결론을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비교적 어렵지 않은 문항인 것 같아. 그래서 요 정도는 현실적으로 출제가 할 만하고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접선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이어서 11번을 봅시다. 11번이 이제 요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고2 학생 입장에서 가장 어렵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 이제 34쪽, 35쪽이 약간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쉽게 한번 풀어볼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자, 11번 한번 볼게요. 11번. 일단 되게 간단한 문제야. 두 실수 A, B가 있고 얘가 여기서는 요 구간에서는 감소하고 요 구간에서는 증가한대. 그러니까 당연히 구간별 함수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양 끝을 넣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얘는 x는 0에서 연속이죠. 연속함수야. 근데 우리가 지금 증감을 논하고 있으니 당연히 무슨 생각? 그렇죠. 얘를 미분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얘를 미분을 합시다. 미분을 내가 숭덩 갈길게. 그럼 조금 마음이 편해지거든. 미분을 하시면 위의 식은요. 마이너스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x 그 다음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밑에 식은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될 거야. 범위는 그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f'이 형성이 됐어. 그런데 되게 눈에 띄는 숫자가 있거든. 마이너스 1이 개특수야 이거. 뭔가 표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마이너스 1이 이게 존나게 특수한 지점이야. 분명 0보다 작을 텐데 마이너스 1에서 갑자기 증감이 탁 하고 바뀌어요. 마이너스 1에서 증감이 탁 하고 바뀌어. 근데 얘는 2차 함수야. 연속 함수야. 마이너스 1에서 부호가 탁 바뀐다는 건 단일근을 갖고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이해돼? 단일근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요. 이해돼? 이해돼?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에서 부호 변화를 갖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마이너스 1에서 감소하고 있다며.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야 돼. 근데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 다른 근을 여기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요 근이요. 요 근이 0보다 작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쌤 무슨 말이냐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만약에. 그럼 증감이 한 번 더 바뀐다고? 근데 마이너스 1에서만 증감이 바뀐다며? 그러면 이런 지점이 있으면 안 돼. 이런 지점이 있으면 안 돼. 그럼 어때야 돼? 별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별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 제한 범위로 얘를 속간해 주셔야 돼. 요 아이디어가 조금 중요하다고? 아마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다 까지는 잘 잡았을 것 같아. 그런데 요 범위를 통해서 이걸 여러분 속가낼 수 있어야 돼요. 괜찮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2a 마이너스 b가 0이야. 괜찮니? 그러면 b가 어떻게 되니? b가요 넘어가면 2a 빼기 1이거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선생 얘를 인수분해를 할 건데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해. 기한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요 별을 찾아내려고 인수분해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이거 합이 얼만데? 합이 2 아니야. 합이 얼마야? 합이 마이너스 2a 아니야? 합이 마이너스 2a? 근데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이거 숫자 지우고 봐봐. 합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2a야. 마이너스 2a. 근데 한 근이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야. 그럼 관계식은 그냥 킵해 두고요. 굳이 나는 뭐 할 거야? 여기 들어가서 인수분해 하지 않을 거라고. 식을 잡고 일을 버리지 말자. 필요한 것만 딱딱딱 뽑아내고 끝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요 범위 내에 걸리면 개망하는 거니까 이거를 요렇게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이거 넘어가면요. a가 어떻게 되지?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네요. 이거는 무조건 만족해야 돼. 얘는 무조건.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범위야. 그 다음에 관계식 하나 나왔으니까 이거 챙겨놔야 돼.
그럼 뭔가 대부분의 일들이 다 끝난 것 같거든? 그럼 이제 우린 뭐만 처리해주면 되냐면 요 0 오른쪽의 상황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면 돼요. 근데 0 오른쪽, 그래서 x가 0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내가 관찰하면 끝나. 왜? x가 0보다 작을 땐 이미 우리 다 수습하고 온 거예요. 그럼 여기만 다 맞춰주면 끝인데 여기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판별식만 때려가지고 그냥 운 좋게 답을 낸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얘를 철저히 나누셔야 돼. 얘는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생긴 함수야. 이렇게 해서요, 축이 마이너스 a에 위치한 함수거든. 그러면 잘 봐봐, 요 축이요 0 이상인지 0 미만인지가 꽤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봐봐, 만약에 A가 0보다 컸어. A가 0보다 컸어. 그러면 요 범위에 안 걸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2였어요. 마이너스 2였어. 그럼 0은 어디야? 여기 있다고. 보이니? 0은 여기 있다고. 내 말 이해될까? 그럼 잘 봐봐. A가 0보다 클 땐 0은 여기 있어. 즉 x가 0이란 지점에서 얘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단도롭게 그냥 올라가고 있어. 근데 어디 갔어, 씨발. 증가해야 된다며? 그럼 f' 그냥 0 이상 아니야? 아, 그럼 봐봐. 0에서 뭐라는 거야? 0에서 0 넣었을 때 0 이상이라고. 0 이상이라고? 그럼 b가 뭐라고? 0 이상이라고? 그럼 잠깐 바꿔치기 하자고. 얘가 2a 마이너스 1이었잖아. 2a 마이너스 1. 맞지? 2a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어때야 돼? 잠깐만. 여기 플러스 b가 아니고 마이너스 b잖아, 선생님. 마이너스 b죠? 미분도 못해. 마이너스 b잖아? 그럼 봐봐.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마이너스에 2a 빼기 1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결국 봐봐. 얘가 뭐라고? 0 이상이어야 돼, 이땐. 이땐 0 이상이어야 돼? 그러면 1 마이너스 2a가 0 이상이어야 되니까 a가 그냥 2분의 1 이하가 나온다고. 아까랑 똑같은 거야. a가 2분의 1 이하? 그럼 끝나서 봐봐. a가 0보다 클 때는 2분의 1 이하의 제한 조건을 가지게 되죠. 하나 찾았어. 그지? 야, 케이스 1번.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케이스 2번 뭐 하면 되니, 얘들아?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보시면 돼. 그럼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0이 어디 있다는 거야? 0이. 여기가 마이너스 a인데요.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0이 딱 꼭지점. a가 0일 땐 꼭지점. 그지? 근데 0 이하일 땐 뭐야? 여기 있다는 거야, 0이. 아하! 그러면 이때의 함수값이 뭐보다 커야 돼? 0 이상이어야 돼. 괜찮나요? 그럼 내가 이걸 여기 대입할게.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이니까 계산 따라와. 마이너스 어떻게 돼? 마이너스 a제곱에다가 이게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요. 0 이상이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1이 0 이하라는 결론이 나와요. 괜찮니?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주저하지 말고 근해 공식. 그럼 근해 공식 쓰시면 마이너스 1 뿔마 얼마 나오니? 루트 2가 나와.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 사이라고? 근데 a가 뭐 이하였죠? 0 이하였어. 그럼 따라서 최종 범위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 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요거도 만족하고요, 지금. 얘도 만족해? 근데 범위를 뭐 할 수 있어? 합칠 수 있네.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부터 0까지 갔다가 0부터 2분의 1까지 갈 수 있으니까 합집합으로 합칠 수 있죠. 그러면 따라서 정답이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부터요. 2분의 1까지로 나온다고. 근데 구하는 게 뭐야? a 더하기 b의 최대에다가 최소를 뺄 거야. 근데 a 더하기 b는 뭔데? b가 뭐였니? 챙겨준 거. 2a 마이너스 1. 그럼 a 더하기 b는 3a 빼기 1 아니야?
그러면 3a 빼기 1의 최대와 최소를 여러분 구하시면 되는데 내가 그냥 다 구해드릴게. 자, 최대일 땐 누구야? 2분의 1이 여기 들어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니? 2분의 3에서 1을 뺄 거니까 이때는 2분의 1이고요. 자, 최소일 땐 얘가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맞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빼기 3 루트 2가 될 건데 위에서 아래를 빼실 거잖아. 위에서 아래를 빼실 거니까 답이요. 2분의 9 더하기 3 루트 2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될 것 같아. 꽤나 중요한 문제야. 이게 축의 위치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 반드시 조금 세부적으로 이 x가 0 이상인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자, 이러면 일단은 제가 11번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칠판 한번 지우고 13, 14 네, 13, 14를 두 문제만 풀게요. 칠판에. 그러고 또 나머지 바라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네, 이어서 봅시다. 원래 두 문제를 풀기로 했는데 모르겠어. 일단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풀고 뭔가 공간 애매하게 나오면 지웠다가 또 갈게요. 이게 풀이들이 좀 다 길거든. 그래서 일단 가보자. 자, 13번. 이게 이제 언제 나왔니? 2024. 그러니까 2023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굉장히 이제 센세이셔널했던 문제인 것 같아. 내가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뭔가 약간 확률과 통계스러운 문제인 것 같아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달려봅시다. 자, 일단 정수 A래. 이게 되게 크리티컬한 조건이야. 정수 A. 정수 A. 무조건 정수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정수 조건. 이것도 약간 가. 그러니까 조건 가로 보는 거야. 얘를 조건 가. 그냥 얘를 조건 나로 우리가 잠깐 봐주자고. 조건 나. 그런데요, 여러분. K가 그냥 K가 아니고 얘도 심지어 정수야. 정수 조건이 덕지덕지 붙어 있거든. 그러면 요 정도 생각을 해야 돼. 아, 찢어 갈겨야겠다. 이거 찢어 갈겨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이 박스의 조건이 꽤나 어려워요. 박스의 조건이 뭘까 이거지.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이 정도 생각이 들 것 같거든. 얘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얘도 평균 변화율. 근데 둘이 곱했는데 음수래.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두 평균 변화율이 부호가 다를까? 잘 봐봐. 얘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냥 예시로 볼게. 예시로. A가 양수일 때는 얘들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극점이 있을 거 아니야? 3분의 4의 A로. 맞아 아니야?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봐봐. 이렇게 있을 때 X1, X2, X3가 어떻게 있어야 부호가 다를까?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 봐봐. 특이한 지점을 경계로 항상 관찰을 하는 거니까 극점 근처를 한번 봐봐봐. 그냥 X1, X2 여기 X3 있으면 그러니까 요렇게 X1, X2, 3가 들어갈 수 있다면 무조건 부호가 반대인 순간이 존재한다 이거지. 얘도 존재만 하면 된다며. 그러니까 존재성을 물어보고 있어. 너네한테 X1, X2, X3를 물어보고 있지 않단 말이야. 이해되겠니? X1, X2, X3가 그냥 극점을 기준으로 있으면 되겠네. 내 말 이해될까? 극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똥 찍히면 이거 무조건 부호가 반대일 수밖에 없잖아. 이해돼? 그러면 이제 가장 심플하게 생각하는 건 요 정도야? 내 그래프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잘 봐봐.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여기 x1, x2가 이렇게 잡힌 거야. 그럼 지금 평균 변화는 이거죠. 근데 봐봐. 우리가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설계된 문제인 게 뭐냐면 x1과 x2가 이 범위에 들어간다면 잘 들어. x1과 x가 이 범위에 들어간다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가야 돼? 들어간다면 요 사이 어딘가 C1에 대해서 요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순간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그게 뭐야? 평균값 정리죠.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당연히 평균값 정리가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대박인 거라고? 그러면 결국 얘와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박스 조건을. 박스 조건을 뭐로 선생 지금 바꿔치기 하겠다고? x1과 x2 사이에 있는 어떠한 상수 c1 그 다음 x2와 x3 사이에 있는 어떠한 상수 어떠한 값 c2라고 하면 얘는 그냥 이쁘게 바뀌어. f' c1 곱하기 f' c2가요. f' c1 곱하기 f' c2가 0보다 작다가 될 거라고. 요거의 결론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부호가 달라야 돼? 확실하게 느낌이 왔죠? C1과 C2가 누구를 경계로? 극점을 경계로 나뉘어져 있어야겠네? 극점을 경계로 나뉘어져 있어야 돼? 그러면 K에서 K 더하기 2분의 3 사이에 존재해야 돼? C1, C2가 존재한다면?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어? 극점이 있어? 그 말은 K에서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누가 있다? 여기 사이에 극점이 있다가 결국 이 문제의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 그러니까 문항 자체의 해석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상당히 맛있고. 그래서 결국 K와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극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철저한 케이스 분류야. 그래프도 필요 없어요. 대수적으로 그냥 뿜뿜빰빰빰빰빰 가야 돼? 그럼 잘 봐봐. 너무 흥분했어. 지금 곱이 마이너스 12래. 곱이 마이너스 12. 그럼 잘 봐. 지금 요 fx의 극점은 두 가지가 있죠. x는 0일 때와 x는 얼마일 때가? 3분의 4의 a일 때가 있다고. 이거 a가 0보다 크다 작다 이거 범위를 나눌 필요가 없어. 케이스 다 확인해야 돼. 그럼 잘 봐봐. x0이 여기 걸린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0이 k와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린 지금 k를 찾아야 되지 않습? 이해되는데? k를 찾아야 돼. 그럼 이게 되게 불편하다고 이렇게 보는 게? 그럼 식을 바꿔. k가 0보다 작고요. k가 0보다 작고요. 그럼 누구보다 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야 돼. 근데 k는 무슨 수야? 정수야. 그럼 k는 누구로 유일하죠? 마이너스 1로 유일무이하다고. a가 0보다 크던 작던 관계없이요. k-1은 무조건 나와. 근데 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1에? 그러면 이 순간에서 도출되는 k의 뭐가? 곱이 얼마라는 거야? k의 곱이 10이어야 돼. 그럼 케이스를 한번 적어볼게. 잘 봐봐.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3분의 4a가 어디 사이? 여기 사이 걸리는 거야. 그럼 잘 봐. k가 3분의 4a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불편하죠. 그럼 k로 부등식을 돌려. k가 3분의 4의 a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누구보다 커야 돼? 3분의 4의 a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야 돼. 야,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이게 지금 어떤 3분의 4의 a 어떤 값에서 2분의 3, 1.5를 뺀 거야. 그럼 이게
연속적으로 있어야 돼. K의 값은. 막 뭐 4개 있어 만약에. 그럼 3, 4, 5, 6 이렇게 있어야지. 갑자기 3, 6 이딴 식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 내 말 이해돼? 연속적으로 있어야 돼. 연속적. 값이 연속적으로 찍혀 있어야 된다고. 이게 점프를 할 수가 없다고. 부등식이니까. 이해돼요? 그럼 잘 봐. 곱이 12. 뭐가 있을 수 있어? 그냥 단일로다가 날먹. 아니 그냥 12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딱 봐도 뭔가 아닌 것 같지. 근데 해봐야 돼. 어쩔 수가 없다. 2번 그냥 12일 때. 자, 그 다음 얘 곱을 쪼개봐. 3 곱하기 4. 3, 4가 K로 걸렸을 때가 있고요. 3번 뭐가 있어? 2, 6. 근데 야 2, 6이 말이 돼? K가 2랑 6만 딱 걸린다고? 아니 연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2, 3, 4, 5, 6 다 걸려야 된다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럼 얘는 없는 거야 그냥.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체크할 필요가 없어. 자, 다시 세 번째. 이제 뭐가 있을까? 세수로 쪼갤 수는 없다는 거 이해되죠? 연속적이야. 그럼 음수가 있네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있죠. 그럼 봐봐. 요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다 따져서 A가 정수로 유일무이하게 나오는지 체크를 직접 하셔야 돼. 이거 이제 그냥 중학교 수준의 부등식 푸는 거거든. 근데 내가 그냥 다 할게요. K가 12로 유일하대. 유일하대 잘 봐 얘들아. 잘 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요 새끼가 하나 있고 요 새끼가 하나 있대. 요 안에 유일하게 12만 있어야 된대. 그럼 부등식을 세워야 돼. 잘 봐. 3분의 4에 A에 빼기 2분의 3이라는 친구가 잘 생각해봐. 만약에 이게 딱 12였어. 그럼 여기 10이 들어가 안 들어가? 절대 안 들어가죠. 그럼 얘는 어때야 돼? 12보다 작아야 돼 무조건. 조금만 옮겨. 3분의 4a 마이너스 2분의 3은 12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맞지? 딱 아니 그냥 경계를 생각해. 얘가 12면 K가 12가 절대 안 되잖아. 그 다음 숫자 봐봐. 11. 얘가 딱 11이래. 괜찮죠? 크다니까. 11.1? 괜찮아. 아, 그래서 11은 포함하는 거야. 그 다음 교집합이죠? 교집합. 동시에 만족. 누구를? 3분의 4a 봐봐. 자, 3분의 4의 a는 어때야 돼? 12보다는 당연히 커야겠지. 얘가 12면 안 되잖아. 12보다 커야 돼. 근데 누구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 같은 논리로 인해서 1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13을 넘어가면 안 돼. 그럼 요걸 교집합을 때려서 A가 정수가 나오냐 이 말이야. 이거 별도 체크해야 돼. 내가 이거 다 풀고 지웠다가 여기도 또 다 적고 지웠다가 여기도 다 적고 답을 낼 거야. 이해돼? 왜냐고? 3번이 답이거든. 근데 선생님 처음부터 3번이 답인 걸 알고 들어갈 수는 없나요? 나는 아직 모르겠어. 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르겠어. 내가 이 문제를 실제로 풀 땐 12는 별도 체크 안 했고요. 그냥 2개만 체크했어. 2개를 체크했어. 난 처음에 2번이 답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아니 뭐 아쉬운 거지. 자, 체크해 볼게요. 자, 이때는 3분의 4의 A, 3분의 4의 A에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1.5를 더한 거잖아. 13.5. 그럼 여기 12.5야. 괜찮나요? 그러면 A로 돌려. 4분의 자 12.5에다 3 곱해봐. 출발. 자, 얼마야? 37.5야. 이거 계산 한 번 잘못하면 날아간다 얘들아. 37.5. 잠깐만, 부둔 거 어디 갔어 선생? 봐봐, 쌤도 지금 방금 날아갈 뻔했잖아. 그 다음 4분의 3을 여기 곱하면 얼마니? 40.5. 그럼 봐봐, 얘가 대략 얼마야? 대략 9. 얼마. 근데 얘가 대략 얼마야? 대략 얼마니? 얼마. 그러면 걸리는 정수가 있네? 잠깐만, 이거 계산이 뭐가 잘못됐다 지금 선생. 12.5, 13.5 4분의 3을 곱하면 37.5 4분의 3.5에다가 3을 곱하면
나 오늘따라 계산이 왜 이렇게 안 되나? 40.5. 잠깐만. 그러면 이거 10점? 그치. 걸리지. 10이 여기서 있어. 근데 여기도 만족을 해야 되잖아? 자, 가보자. 순간 당황했어요. 18. 자, 그럼 봐봐. 4로 나눴고, 3을 곱해. 9죠? 9보다 커야 되고, 작거나 같다. 자, 4분의 얼마야? 39야. 근데 봐봐. 4분의 39, 대략 얼마? 9점 얼마지? 맞니? 자, 여기 걸리는 A 정수 있어, 없어? 없어요. 둘 다 걸려야 돼. 둘 다 걸려야 돼. 얘를 제한시키면서 얘도 제한시키면서 12로 만들어준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10이 있지만 여기서는 제한 범위 안에 정수 10도 없고요. 정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순이야. 없어. 자, 그래서 지울게. 그래서 12는 아웃. 12는 아웃이야. 12는 아웃. 자, 그럼 이제 3, 4 남았거든? 자, 3, 4도 똑같이 갈게요. 3, 4. 어떻게 하면 돼? 3분의 4의 A 마이너스 2분의 3이 이번에는 어때야 돼? 3을 포함시켜야 되니까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 작다. 유니온 교집합. 그 다음에 3분의 4A는요. 3분의 4의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4의 A. 어때야 돼? 4가 걸려야 되니까 4보단 크고요. 5보단 작거나 같아야겠네. 자, 그러면 쉬운 범위부터 먼저 풀고 갈까? 쉬운 범위. 이거 공통 범위를 여기서 바로 뽑아내면 되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했지? 3분의 4A가 잘 봐봐. 이거 넘기면요. 얼마지? 얼마야? 4.5? 나 병신같이 찾고 있었네. 얘가 3.5다. 자, 둘이 공통 범위 찾아봐. 얘들아. 공통 범위 찾으면 어떻게 돼? 공통 범위 3분의 4의 A가 4.5보다 작으면서 누구보다 커야 돼? 4보다 커야 돼. 공통 범위 보이니? 얘랑 얘의 공통 범위를 선생님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랑 4.5 사이에 있대. 3분의 4A가 그런 정수가 존재해야 돼. 그럼 4로 나누면서 봐봐. 자, 3보다 크고요. A가. 자, 여기는 뭐야? 4분의 3 곱하면 얼마지? 13.5야. 그럼 얘가 대략 얼마야? 3. 얼마야? 정수 걸려 안 걸려? 안 걸려요. 나가리. 아웃. 아웃이야. 이거 별로 그렇게 오래 안 걸려. 찾는 거.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거 조심해야 돼. 범위 따질 때. 미안해. 음수라서 조심하셔야 돼. 자, 그럼 가보자. 이번에는 3분의 4의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한 게요. 마이너스 4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잘 생각해봐.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좆대요, 이건. 얘가 마이너스 5는 괜찮아. 마이너스 딱 5인 순간에 얘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들어가. 근데 마이너스 5보다 작대. 마이너스 5.2 있단 건 안 돼. 괜찮지? 그래서 얘가요. 부등호 방향이 좀 바뀌어. 마이너스 5 이상이면서 그 다음 누구보단 작아야 돼, 당연히. 마이너스 4보단 작을 거고 또 유니온이야. 유니온. 교집합에다가 자 3분의 4A는요. 얘도 음수니까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3이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면 큰일 나요. 좆대. 큰일 나.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돼. 괜찮니?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되니까 공통범위 뽑아낼게. 자, 여기선 3분의 4의 A가 1.5가 더해질 거다. 마이너스 2.5보다 작고 마이너스 3.5보다 크거나 같다. 얘랑 비교할 거야. 그럼 공통범위가 뭐야? 공통범위 3분의 4의 A가요. 어찌 해야 됩니까? 이거 어찌 해야 돼? 존나 헷갈려. 마이너스 2.5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커야겠네. 이거 공통범위 보이죠? 여러분 잘 안 보이려나? 내가 그려줄게. 헷갈리면 이렇게 그려봐. 여기는 색칠. 그 다음에 이 새끼가 마이너스 3 더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되니까 공통범위가 어디요? 여기잖아.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럼 가보자. 자, 4로 나누면서 3을 곱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고요. a가. 그 다음에 4분의 얼마냐 이거?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면 7.5죠. 그럼 얘가 대략 마이너스 1. 얼마. 얘가 대략 마이너스 2. 얼마니까 아멘 나왔습니다. 아멘. a가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겠지. 여기 가서 또 실수하시면 안 돼? a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괜찮니? 어우, 다 나왔다. 자, 그러면 fx가 따라서 fx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ax인데 a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더하기 4x 제곱이야. 미분하시면요 3x 제곱 더하기 8에 x가 되니까 자 10을 넣을게요. 그럼 답이 380이 정답이 되겠네. 아 진짜 피로감의 연속인 것 같아. 괜찮죠? 답이 380이야. 요 부등식 푸는 과정은 좀 중요하니까. 근데 사실 요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약간 확률과 통계스럽고. 요거를 이제 요 박스 조건을 요로 조금 전환해보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교과 개념을 통해서 전환해보는 거. 내가 이제 평균값 정리할 때 그런 말을 했거든. 평균값 정리가 단독 출제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다. 그걸 거의 없다. 근데 문제를 푸는 순간 뭔가 그 논리적인 비약 혹은 애매한 부분을 조금 세련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평균값 정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짜라란 열심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 그래서 자 13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저는 이어서 바로 14번을 찍으러 갈게요. 자, 이어서 봅시다. 14번이고요. 예시문항이죠. 이것도 평가원이 개정교육과정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뭐 이런 식으로 낼 거다라고 이제 보여준 예시문항인데 상당히 좋은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많이 풀었을 거 아니야, 이거를? 근데 내가 왜 자꾸 웃냐면 내가 이게 약간 프레임이 있어요. 절대값 fx 나오면 이 김기한은 자꾸 안 접는다, 함수를. 그럼 여기서도 난 접을까 안 접을까? 안 접죠. 이거 접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럼 안 접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이 접는 경우가 있고요. 안 접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사실 케이스는 그거밖에 없거든. 접는 게 편하면, 그러니까 해볼 만하면 접고요. 어려운데? 아니면 안 접어. 이해되죠? 왜 소리가 나지? 어쨌든 그러면 쌤은 이걸 어떻게 푸실 건가요? 아니 그냥 지금 문제를 보면 나 조건에서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잖아. 닫힌 구간의 최소값? 최대값. 그럼 내가 수업 때 늘 강조했잖아.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운 상황이면 그냥 양 끝값과 극대를 관찰한다 라고 했잖아. 그 교과서적 원리 그대로 풀 거야? 교과서 그대로 풀 거야? 내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자꾸 뭐 이렇게 문제를 이상하게 푼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봅시다.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5개가 있대, fx가. 근데 얘는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 이거 q 가리면 이쁘죠? 그럼 당연히 이 정도 생각은 해야 돼. 얘를 보고 이 정도 생각 당연히 해야죠. 미니로 살짝 그려보면 여기가 0, 여기가 아이고, 점선이 너무 안 이뻐요. 이거 여기가 2p, 그 다음에 요렇게 만나서 여기가 3p가 되겠죠. 그다음 여기는 q일 거야. 당연히 p는 자연수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죠?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근데 지금 극대 극소가 5개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잘 봐봐. 야, 이거 때려 죽어도 여기랑 여기서 나와야 돼? 그리고 또 극대 극소가 3개가 더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 알잖아. 접혔을 때 극대 혹은 극소가 되려면 뭐 해야 돼? 단일교점이죠? 단일교점이어야 돼. 그러면 그냥 x축이 어디 있다는 거야? 요 사이에 있다는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돼. 선생님 지금 가조건을 해석을 하고 있다고? 내 말 이해될까? 그러면 잘 봐봐.
지금 말이 이 말이잖아. 지금 fx만 보면 여기가 가장 낮은 지점이거든. 낮은 지점, 극속. 이 p를 한번 넣어볼게. 요 식에다가. 이 p 넣어보면 어떻게 돼? 이것도 찢어진 상태에서 여러분 들어가는 거 인정하고 있죠? x제곱에 x-3p에다가 지금 더하기 q. 이런 식으로 선생님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x에다가 2p가 들어가면요. 마이너스 4p제곱이거든? q에다가 마이너스 4p제곱을 4p제곱 맞니? 4p 세제곱이죠? 4p 세제곱을 뺄 거야. 괜찮니? 괜찮죠? 근데 봐봐. 요 값이 어때야 돼? 반드시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0보다 작아야 돼. 얘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되는데 q는 자연수니까 자동 성립이야. 아, 그러면 가족권을 뜯어보면 뭐가 나오는 거야? 가족권 뜯어보면. 이거 뜯어내는 건 쉬워. q 마이너스 4p의 세제곱이 0보다 작다니까. 결국 q가 4p의 세제곱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해될까? q가 4p의 세제곱보다 그냥 작아야 돼. 요거 하나 뽑아내면 끝이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나조건으로 가야 되는데 나조건이 범상치가 않아. 그럼 잘 봐봐. 그래프를 내가 졸라 크게 그릴 거야. 그래프를 존나 크게 그려서 한번 보자. 0 2p 그 다음에 여기 또 가서 대충 여기가 3p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가 딱 q야. 야, 그럼 잘 봐봐. 지금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 새끼의 최대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 새끼의 최대가 같다는 게 핵심이야. 같아야 된대. 그럼 나는 안 접을 거라니까. 이거 x축이 여기 사이에 걸리잖아 지금. 근데 어디 있을 줄 알고 이거 계속 해가지고 접을 거야 이거. 접다가 이거는 지옥길로 가. 이거 접어서 푸는 게 아니야, 알겠지? 물론 경우마다 다 세가지고 접을 수는 있어. 근데 왜 그렇게 푸니? 야, 최대라는 건 닫힌 구간에서 max라는 건 잘 봐봐. 앞에 거 봐봐, 앞에 거. x가 얼마일 때? 양 끝값. 마이너스 1. 그 다음 극대 0일 때. 요 세 개 중 하나야. 자, 밑에 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2부터 2잖아. 그러면 끝값만 보면 되잖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 그 다음 또 0. 이제 쌤은 사실 이거 적으면서 눈치챘다고. 둘이 최대가 같아야 돼? 그러면 씨발 이거 수험적 마인드로 x가 0일 때 겹치네. x가 0일 때 겹치네. 이게 이런 말이야. 봐봐. 최대가 둘이 같대? 최대가 같대? 근데 최대가 될 수 있는 후보 중에 김문수가 있고 여기도 김문수가 있대. 그럼 누가 최대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누구겠니? 김문수가 최대 아니겠어? 농담이야. 어쨌든 최대 후보 중에 0이 있고요. 최대 후보 중에 0이 있는데 둘이 같다고? 그럼 야 0일 때밖에 없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x가 0일 때 최대인갑다 보다 라고 그냥 바로 밀어버렸어. 근데 설명을 내가 드릴게. 지금 0이 여기 있고 p는 자연수니까 1과 마이너스 1을 비교해야 되거든. 그러면 나는 이게 그래프적으로 판단이 돼요.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이 좀 더 아래에 있을 거거든. 근데 여러분은 좀 어려울 수 있잖아. 그래서 그냥 값을 넣어볼게. 자, 얘들아 1 넣어봐. 1 넣으면 얼마야? q 마이너스 3p 더하기 1이야. 봐봐. 1 넣을게. 1. x에 1 넣으면 q 마이너스 3p 더하기 1이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게. x에다가 마이너스 1.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지? q 마이너스 3p 빼기 1이잖아? 그러면 야, 당연히 마이너스 1일 때가 더 작네? 그럼 내가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대충 여기를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를 조금 더 위에 여기를 내가 1이라고 할게. 그럼 우리는 요 두 개랑 극대만 관찰할 거잖아?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야, 잘 봐봐. 2랑 마이너스 2가 있대. 근데 마이너스 2는 자명하게도 존나 아래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마이너스 2일 거 아니야. 이거는 체크 안 해도 되잖아. 제발 이거는 그냥 인정하자고. 쌤, 2는 봐봐. p가 1일 땐 여기가 2야. p가 2일 땐 4니까 대충 여기쯤 있겠네. 한 요 아래쯤 있겠네. 여기 2가 있다고 하자고.
선생님 근데 마이너스 1이랑 또 비교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하자. 해줄게. 그냥 다 적어줄게. x는 2. 어차피 필요하니까 다 적을게요. 마이너스 2. 자, x는 2 넣어봐, 아까 돼. 그럼 어떻게 돼? q 마이너스 뭐야? 6p. q 마이너스 6p. 아니, 6p 맞니? 계산이 안 돼, 오늘. 2를 넣으면 q 마이너스 12p. 그 다음에 더하기 8. 그럼 봐봐, 누가 더 작냐? 이게 더 작은 거 아니겠어? p는 자연수잖아. p는 자연수. 이해되죠? 내가 이거 확인시켜드려야 돼? 얘가 더 작거든? 얘가 더 작아? 괜찮지?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또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어디 갔어? 자, 여기다 넣자. 마이너스 8에다가 그 다음에 뭐니? 마이너스 12p 더하기 q가 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가장 아래에 있지. 이해되겠어? 그럼 얘들아 잘 들어봐봐. 지금부터 이제 난 뭐 할 거냐면 어떻게 해야 최대가 다 같을 수 있을까? 이거야. 셋 중 하나를 골랐을 때 같다는 거잖아. 그럼 내 말 잘 들어봐. 만약에요. 잘 들어. 1에서 파란색 2개. 그러니까 요 3개 중에 보는 거야. 근데 파란색 2개 중에 파란색 2개 중에 최대가 발생했다면으로 가는 거야. 잘 봐. 얘가 최대였대. 그럼 봐봐. 극대보다 얘가 높이 있어야 되지. 그럼 접혔다는 거 아니야? 야, 얘가 접혔어. 그럼 마이너스 있는 씨발 존나 위에 접히는 거 아니야? 둘이 최대가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안 돼. 안 돼. 마찬가지 논리로 마이너스 1에서 최대였어. 그럼 0보다 얘가 커야 된다는 거잖아. 극대보다. 그럼 접혀야 돼. 그럼 씨발 얘가 또 더 접히는데? 최대가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얘도 최대가 안 되고 얘도 최대가 안 돼? 그럼 누가 최대라는 거야? 0이 최대라는 거죠. 0일 때 최대일 수밖에 없다고. 다시 1에서 최대였다면 0의 값보다 커야 되니까 절대값이. 그럼 얘가 접힐 수밖에 없다고. 얘가 접혔어. 내 말 이해될까? 얘가 접히면요. 얘는 우르릉 이렇게 접히는 거 아니야. 우르릉. 이거 이해가 될까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이게 접힐까? 어떻게 접혔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우르릉 올라간다고. 우르릉. 얘가 음수라는 거 아니야. 씨발. 음수니까 접혔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더 작은 음수인데. 그럼 쾅쾅 하면서 접히니까 최대가 같을 수가 없다고. 그럼 0이 최대여야 돼. 0이 최대여야 돼. 아까 쌤의 추리가 맞았다고. 0이 최대여야 돼. 그럼 잘 봐. 0일 땐 Q였어. 근데 싹 다 접어 올렸을 때 0이 최대라는 건 접어 올려졌을 때 Q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 다시. 접어 올려졌을 때 Q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 다시. 접어 올려졌다는 건 음수라는 거야. 이 음수값, 여기다 마이너스를 씌운 게 Q보다 높아지면 안 돼. 그 말은요, 원래 함수값은 Q가 아니고 마이너스 Q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예를 들어 여기가 3이었어. 그러면 얘가 지금 가장 아래에 있잖아. 가장 아래에 있는 새끼가 마이너 3보다 작아지면 마이너 4, 마이너 5, 마이너 6 이딴 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마이너 1, 마이너 2, 마이너 3 혹은 1, 2, 3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럼 끝났죠. 가장 낮게 있는 지점, 이 새끼. 가장 낮게 있는 지점, 이 새끼가 어때야 된다고? 마이너스 Q보다 작거나 같으셔야 된다고.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뽑아낸 부등식이 Q에 대한 식. 그럼 얘도 뭐 해야 돼? 당연히 Q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이걸 1로 넘겨. 그러면 이 Q가 작거나 같다. 얘 싹 다 넘어가면 12p 더하기 8이야. 그럼 2로 나누면 Q가 6p 더하기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 부등식이 두 번째. 첫 번째가 있죠. 이제 뭐 할 거야? 1번과 2번을 합칠 차례죠. 그럼 합치시면요. 어떻게 되니? Q라는 놈은 4p에 잠깐만 18. 이거 뭐야 이거? 뭐가 지금 선생 이상한 걸 Q가 4p 삼성보다 작다. 얘는 뭐야? 이거 왜 부등호가 18? 선생님 왜 이래 이거?
1로 넘어갔으니까 잠깐만. 작거나 같다 맞잖아. Q가 6P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왜 이거 하나가 크다가 나와야 되는데 뭐야 이거? Q 마이너스 4P의 세제곱. 잠깐만. 뭐야 이거? 마이너스 Q 이상이다. Q가 여기 나와. Q가 이하 나오는 건데? 잠깐. 씨발 이하라고 왜 적었어? 마이너스 Q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얘가 3이었으면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잖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오우 쉣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럼 부등호로 바뀌어.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어쨌든 해프닝이 있었지만 괜찮아. Q가 6P 더하기 4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 크다. 누구보다? 4P의 세제곱.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연수니까 시발 세야 될 거 아니야. 자 P가 1일 때 Q는요 4보다 크고 그 다음 어떻게 되니? 10보다 작거나 같대. P가 1일 때 그지? 그럼 이거 잠깐만 6P 더하기 4가 맞지? 잠깐만 이거 이상하잖아. 아니 이거 부등호를 18 왜 자꾸 바꿔 쓰는 거야 선생? 미안해. 부등호를 씨발 지 맘대로 써버려. 6P 더하기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4P 세제곱보다 작아야 되지. 왜 그러는 거야? 쌤이 지금 정신이 없어. 미안해. P가 1일 때 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1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4보다 작다? 존재할 수 없죠. P가 2일 때 자 2 넣을게요. 어떻게 되니? 16보다 크거나 같고 Q가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면은 얼마야? 32잖아 여기. 30인데 PQ 25 이하였으니까 여기 25 박아버려? 자 그럼 몇 개야? 25에서 16 빼면 9인데 1 더해줘야 되니까 10개 나오네. 10개 카운트 하셨고요. 자 P가 얼마일 때? P가 3일 때 자 가보자. 3 넣으면요 얼마지? 22지. 22. 22보다 크거나 같고 Q는 이제 여기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커졌으니까 그냥 25로 때려. 그럼 몇 개야? 4개. 자, 그 다음 P가 4일 때 4를 여기 넣으면 얼마니? 28이잖아. 이미 오바야.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존재는 하는데 저 범위에 안 걸려요. 25 이하라서. 교묘하게 범위값을 맞춰준 거죠. 자, 그럼 순서상 개수가 총 몇 개야? 이거 10개. 4개. 다 더해서 총 14개가 정답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14번은 뭐 그냥 교과 원칙대로 최대값이라는 건 양 끝값과 극대에서 발생을 한다. 그 후보 중에 하나를 찾는 거니까 절대값 그래프가 아니고 그래프를 접기에 어렵다면 우리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생각해 보는 게 어땡? 괜찮죠? 여기까지 합시다. 아우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니까 힘드네. 자 여기까지. 자 이어서 봅시다. 이게 아마 미분 파트 쪽에 유형 3번 네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8번 같은 경우에는 거리곱 써서 그냥 잘 가시면 될 것 같고요. 23번의 경우에는 우리 더 개념에서 이미 학습한 문제입니다. 이미 학습한 문제라서 내가 굳이 다시 풀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27번은 문제가 약간 삐리하긴 한데 혹시 질문이 있다면 저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들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받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번, 21번을 볼 건데 사실 20번은 이게 방부등식이라서 모르겠어.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미리 처리를 할게요. 어차피 다음에 또 찍어야 되니까 그냥 지금 처리를 좀 합시다. 자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어. 그럼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이게 당연한 생각인데
뭐 어떻게 그려볼까 요 정도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일단 fx를 쳐다보니까 분석을 좀 하고 싶어. 이제 좀 분석을 하고 싶어. 무슨 말이냐면 일단 2분의 1x에 대한 인수가 있으니까 좀 묶어볼게요. 묶어보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지? 9x 더하기 20이거든. 근데 있잖아, 얘가 이뻐. 존나 이뻐. 인수분해가 잘 돼. 2분의 1x에 x-4에 x-5야. 그럼 나는 이거 fx를, 나는 그런 생각이거든. 이거를 이제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좀 끌고 가보고 싶어. 근데 우리가 얘를 해석한다는 건 결국 요 우변을 그리고, 아니 좌변을 그리고 우변을 그려서 해석을 할 건데, 이게 아마 솔루션 1번이 될 것 같아. 솔루션 1번 어떻게 할 거야? fx 더하기 x가 0이 되는 기준에 따라서 범위를 나누세요. 범위를 나누시면 돼. 얘가 0보다 클 때는 2fx 더하기 x잖아? 근데 6x도 그냥 분리시켜버리면 2f 빼기 5가 k가 나오고요. 이게 0보다 클 때. 그 다음 0보다 작을 때는 뭐야? 그냥 마이너스 5x는 k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이건 스스로 해보시면 돼. 교과서적인 풀이에요. 교과서적인 풀이. 스스로 해보시면 되고, 이건 내가 굳이 안 할게. 굳이 안 할게요. 우리 내신 대비할 때 이 문제가 아마 거기 있을 거거든. 그때 내가 이 풀이는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봐. 쌤은 이 풀이를 왜 안 하나요? 라고 하면 지금 일방향으로 간다는 건 뭔가 상황이 좀 빈 것 같아. fx가 분명 이쁜데 인수분해가 잘 돼서 되게 이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fx 더하기 x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인수분해가 깨지게 된다고. 그거 자체가 불편해. 그러면 fx를 쭉 끌고 가면서 얘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이제 개념 수업 때 한 3번 정도 언급한 맥시멈, 미니멈 함수가 있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내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맥시멈 AB가 있고 미니멈 AB가 있어. 근데 이거 어렵지 않거든?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될 거고, 이게 평가원에 자주 나와.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르치면 싸닥치고 쓰는 거야, 알겠지? 그냥 쓰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B래. 이때는 맥시멈 함수에 들어가면 누가 나와야 돼? B가 나와야 돼. 그 다음 만약에 이번에 바뀌어서 B, A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럼 이때는 누가 나와야 돼? A가 나오셔야 돼. 괜찮지?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보니까 요 두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불변 지점이 있거든. 불변 지점. 여기 중간 평균 뭐야? 2분의 A 더하기 B는요 불변이야. 그 다음 여기서 내가 B를 나타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평균에서 거리의 절반을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맥시멈 함수는 일단 절반을 때려. 그럼 여기다 뭐 할 거야? 더해. 뭐를? 거리의 절반을.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겠지? 우리 요 정도로 헷갈리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 지금 단계에서. 쌤, 그러면 미니멈은 어떻게 하면 돼? 아니, 뭘 어떻게 이 새끼야? 빼면 되지. 아까 더했잖아. 빼. 2분의 A 플러스 B에서 이번에는 거리를 그냥 빼면 돼요. 괜찮니? 이게 다라고? 그러면 잘 봐봐. 요 식을 그렇게 가고 싶은 거야. 요 식을. 그럼 내가 요 그림은 좀 지울게 이제. 이해됐지? 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 그럼 잘 봐봐 얘들아. 내가 이제는 솔루션 2로 갈 건데 바로. 얘를 1로 가고 싶네. 근데 절대값 f 더하기 x거든. a-b니까 얘를 잠깐 a, 얘를 잠깐 b로 볼 거야. 그럼 우리 빼기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 봐봐. fx 양변에 x를 빼봐.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x를 한 거고요. 더하기 절대값에 fx
얘를 빼기 x로 내가 잠깐 바라본 거야. 그러면서 2로 나눌게. 2로 나눌게. 그러면 우변이 어떻게 돼? 우변. 마이너스 x를 해준 거잖아. 전체 변에다가. 그러면 5x 더하기 k에다가 2가 이렇게 퐁당 날아간 거야. 근데요. 이렇게 보면 존나 편한 게 뭔지 알아? 얘의 의미가 뭔데? fx와 마이너스 x 중에 큰 놈을 택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fx를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럼 잘 봐. fx 그려봐. 이거 숫자 조합도 탁월해요. 0, 4, 5거든? 그럼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돼? 올라갔다가 요렇게 된단 말이야. y는 마이너스 x는 뭐야? 이거야. 선생님 둘이 만날 수도 있지 않나요? 판별식으로 체크해보시면 안 나오거든? 근데 기하학적으로 이게 나올 수가 없어 어차피. 그럼 잘 봐. 다 끝났네. 오 쉣. 좌변은 뭐라고? 좌변은 뭐라고? fx와 마이너스 x 중에 큰 놈을 택하겠다고? 그럼 봐봐. 큰 놈 누구야? 0까지는 마이너스 x죠. 지워. 여기는 뭐야? 계속 fx야. 지워. 그럼 결국 이건데? 얘랑 누구랑 관찰하는 거야? 요 직선을 관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야 4개 나와야 된다며 교점이. 그럼 잘 봐봐. 여기 이거 4개를 끄어봐야 되거든? 한 이쯤 끄어봐. 이거 4개 나오네? 4개 나와? 그 다음에 딱 요렇게 되는 요 지점이 뭔가 특수한 지점이겠죠. 맞니? 봐봐. 여기가 0이잖아 얘들아. 2분의 k라는 건 절편이잖아. 내 말 이해될까? 내가 y축도 얹어 드릴게요. 여기 y축 경계잖아. 이해돼안돼? 경계 지점이죠. 괜찮나요? 자 그럼 봐봐. 이때도 계속 4개네. 그럼 봐봐. 미니멈 지점이 어디겠어? 미니멈 딱 여기 0을 딱 지나면서 이땐 3개네. 근데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 쌤 0에서 뭐 접선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이게 이거 그거 해봐. 시발 미분계수 해봐. 0에서 2분의 5 안 나와요? 10 나오거든.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야? 그러면 다 끝났어. 봐봐. K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Y절편 0보다 커야 되잖아. 0일 때 3개잖아. 딱 위로 올라가면 4개 나오잖아. 따라서 K는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 이때 접할 때보다 작아야 되거든.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 상황? 2분의 5인 상황인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5인 상황인 거야. 이해돼? 그럼 봐봐봐. 얘를 우리 뭐 할 거예요? 얘를 미분할 거잖아. 얘를 미분할 거야? 미분해볼까? fx 미분해봐 얘들아. 그럼 어떻게 돼? 네 여기다 갈게요.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2 누구랑 같다고? 2분의 5랑 같다고? 그럼 2를 곱하면서 바로 이거 뭐야? 이거 2양 가? 3x제곱 마이너스 18x 그 다음에 20에다가 5 빠진 거니까 15야? 그럼 이때 x는 누구랑 누구 나와? 1이랑 5가 나와. 그럼 봐봐 샹 여기 어떻게 5가 되니? 5는 여기인데 그럼 여기가 1, 몇? x좌표 1 1, 여기 1 넣어 1 넣어 얼마야? 1 곱하기 자 적어 씨발 1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얼마니 이거? 얼마야? 얼마지? 나 왜 계산이 안 돼 이거? 3 나오네? 괜찮나요? 맞지? 뭔가 약간 쎄해. 1, 5, 1 넣으면 잠깐만 여기 왜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4인데? 봐봐 쎄하다고. 마이너스 4니까 6 나오겠네. 네. 1,6이죠 여기가. 그럼 얘가 뭐 한다고? 1,6을 지나는 순간이 최대잖아. 최대라기보단 경계겠죠? 그럼 1 넣어봐. 2분의 5 더하기 k가 6 2분의 5 더하기 k가 2분의 12 k가 딱 7인 순간이네. 7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k가 가능한 게 1부터 6까지니까 합을 구하시면요 얼마니 이거? 1부터 6까지 합이니까 21이 나오겠네.
21로 정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맥시멈 미니멈은 정말 자주 나와. 내가 이제 개념 단계가 끝났으니까 그냥 지르도록 할게. 나올 때마다 뒤에서도 계속 쓸 거니까 우리 그냥 알아두도록 하자. 알아두도록 합시다. 괜찮죠? 자, 그러면 21번 한번 보도록 하자. 21번도 30번 문제거든?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야. 꽤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봐봐. 되게 좀 문제가 단선적이야. 가족권 보면 둘의 함수값이 같고 미분계수가 같아. 근데 밑에 보니까 미분계수가 또 같아. 그럼 얘는 딱 봐도 뭔가 느낌이 와요. 이거 차함수로 보면 졸라 편하겠는데? 근데 구하는 거 마저도 차함수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길 자체를 차함수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그럼 차함수로 우리는 달릴 거예요? 그럼 봐봐. F에서 G를 뺄게. 쌤 구하는 게 G에서 F를 빼는 건데? 아니 그냥 마이너스 씌우면 되잖아. 나는 F에서 G를 보는 게 좀 더 좋더라고. 한국 정서상 그래요. 한국 정서상. 자, F에서 G를 빼면요. 최고창 1. 알파에서 뭐 하는 거야? 둘이 알파. 미분계수 빼면 빵이죠. X 마이너스 알파에서 접해. 그지? 그 다음 몰라? K라고 두자. 몰라. 그러면 그래프 바로 갈게 그냥. 그래프 바로 가자. 자, 문제에서 보면요. 알파, 베타.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 K가 있나 봐. K가 있어. 그 다음에 그래프를 얹을게요. 그래프를 얹으면 이렇게 될 거야. 괜찮나요? 이렇게. 베타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죠? 여기 베타가 이렇게 딱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만 보고 나면 문제가 안 풀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당연히 안 풀리지. 왜? 우리가 지금 안 쓴 조건이 뭔데? 확정값을 안 썼네. 마이너스 16. 16이다를 안 썼어.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해. G는 2차였는데 미분하면 이거 1차야. 얘도 1차야. 두 미분계수가 부호가 반대라고? 되게 이상한 거야? 그럼 잘 봐. 내가 G'만 살짝 그려볼게. G' 최고차항이 2였는데 미분하면 4의 X 삐리리 이렇게 될 거야. 괜찮니? 근데 잘 봐. 직선이잖아 얘는. 이런 직선일 거야. 그런데 알파를 넣었을 땐 마이너스 16. 베타를 넣었을 땐 정확히 부호가 반대네. 여기가 16이라고 높이가. 근데 기울기가 얼마였어? 4였어?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야. 그러면 여기가 4라는 거야. 이해돼? 그럼 여기도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야. 거리를 주고 계시네. 끝났네. 그러면 알파가 여기. 그럼 여기가 뭐야? 뭐니? 알파 더하기 8. 거리가 8이니까. 그럼 여기는 뭐야? 2대 1이잖아. 알파 더하기 12가 되겠네. 괜찮니? 괜찮아? 자, 그럼 봐봐. 지금 구하는 게 뭐야? G 빼기 F의 베타 플러스 1? 그러면 봐봐. 얘를 내가 그냥 H라고 둬버리면 우리가 답에서 구하는 건요.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H에 베타 플러스 1 아니야? 근데 아니 아까 이게 베타였잖아. 베타 플러스 1? 여기 아니야? 야, 이거 뭐 거리곱 맛있다 그지? 여기잖아. 1 더간 거라고. 1.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9죠. 9지. 몇 번 곱해? 2번. 9의 제곱 곱하기. 자, 9에서 12까지 한 번. 3 곱하시면 81에다가 3 곱하면 243일 거 아니야. 여기 음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냥 243 처리를 끝내버리자고. 그럼 만약에 이게 잘 안 풀렸다면 보통 차함수 작성하고 막혀요. 차함수 작성하고 18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뭘 어떻게 해? 이거 왜 관찰 안 해? 부호 다르잖아? 확정값 16이잖아? 그럼 이거 써야죠. 이 발상이 꽤나 중요했던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학습했던 거리곱도 써보기에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
자, 어쨌든 그래서 유형 3번 미분법의 활용에 대한 얘기는 모두 다 마치도록 할게. 괜찮죠? 어려웠어. 아우, 어려워. 이거 문제들이 킬러가 너무 많아가지고 준비하는데 조금 벅찼던 것 같아. 자, 나는 내일은 쉬는 날이야. 내일 쉴 거고 금요일 날 유형 4번 다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 자,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요.